포터2 봉고3가 2023년, 24년에 이렇게 변한다. 제가 한국에서 1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어떤 차일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랜저? 아니면 소나타, 아반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1등을 하고 있는 차는 바로 포터2 차량입니다. 거의 포터2하고 봉고3가 합쳐서 16만 대 정도가 팔려요. 그 중에 15%를 제외한 85%가 디젤 차량입니다. 한 13만 5천 대. 그 중에 15,000대가 전기 차량이었고요. 한 만여 대 정도가 LPG 차량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신차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바로 이렇게 1톤 트럭이고요. 중고차도 포터2가 그랜저를 앞섭니다. 거기다 봉고3까지 합친다면 거의 중고차의 1등은 무조건 1톤 트럭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포터2 봉고3가 2023년, 24년에 이렇게 변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 기사에서도 포터2나 봉고3의 변화된 점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더니 많은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 한두 가지 부분은 제가 첨언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변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형태가 변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대 차량의 스타렉스의 앞부분에 뒷부분을 이렇게 포터2의 화물 베이스로 붙어서 나온 차가 리베로죠. 이러한 형태로 모양이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엔진이 우리가 포터2나 봉고3는 다 앉는 좌석 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뭐 SUV나 승용차처럼 본네트가 생기면서 앞쪽에 이렇게 볼록 나오고 뒤쪽은 적재한 형태로 가는 것으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하거나 이럴 때 앞부분이 이렇게 본네트 부분이 없으면 부딪히면 그냥 정말 안 좋은 결과로 최소 중상 이상이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디자인 변경을 하는 것이 그리고 본네트가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다 알죠. 화물차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앞부분은 일자로 돼 있고 뒷부분은 화물을 싣는 카고 부분으로 돼 있죠. 아무것도 안 씌워져 있는. 그랬기 때문에 그 위에다 짐을 싣고 바로 해서 천막 같은 걸로 하고 고무 바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러다가 보면 맥주를 싣고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뭐 물을 싣고 지나가다가 물이 전부 떨어져서 맥주병이 깨지고 병을 한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국뽕뉴스죠. 금방 15분 만에 병을 다 치워줬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국뽕뉴스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카고 대신에 이제는 무조건 그 부분이 내장탑 형태로 변해야 된다. 이 부분도 저는 찬성입니다. 물론 비정형화되어 있는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내장탑을 씌워서 하게 되면 정말로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제2차 사고나 3차 사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어지겠죠. 대신 물류 비용은 올라갈 겁니다. 차량의 출고 비용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상품을 이렇게 안전하게 배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쿠팡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주문을 시켰던 그런 모든 상품들을 날라주는 택배차들은 앞으로 디젤 차량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차량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그 많은 택배들이 신규로 할 때에는 이제 디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택배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물류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24년부터 신규 차량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디젤 차량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디젤 차량들을 수량을 낮추겠다는 지금 정부 발표, 정부 시책에 의해서 LPDI 차량으로 지금 10,000대 수준을 한 30,000대로 늘리겠다는 이 계획이 확정적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디젤 차량을 현재 15,000대 수준인 전기 차량으로 대체를 시키고 2024년에 50,000대에서 60,000대 수준 이후에는 10,000여 대씩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2050년까지는 디젤 차량을 전부 다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한다는 현재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신규 차량은 디젤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것은 택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불합리하고 차량 자체도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서 LPDI 차량이나 전기 차량으로 바뀌어 나가는 점을 봤을 때에는 23년, 24년에는 신규 차량들은 다 모델 형태가 변한 LPDI나 아니면 전기 차량으로 출고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분명히 생기셨을 거예요. 2022년도에 포터나 봉고3가 1년에 16만 대 정도가 출고가 된다고 했고 계획적으로 봤었을 때 LPDI가 3만 대, 전기차가 5에서 6만 대라고 한다면 당장 2026년에 디젤차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한 50% 정도밖에 수급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결국은 디젤차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주실 텐데요. 많은 유튜버들이나 기사들은 당장 2024년에 딱 단종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구조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029년이나 2030년이나 되어야 모든 차량이 다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될 것 같고 그 사이에는 디젤 차량들이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내후년에 디젤 차량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기존 시장에 깔려있는 수십만 대의 디젤 차량들을 봉고나 포터3가 한꺼번에 날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물론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감가가 되기 전 그리고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내가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는 보조금이 있거나 차량 가격이 아직은 좋을 때 과감하게 바꿔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기사가 나올 때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내가 언제 할 것인가 예측을 해보는 것이 오늘 동영상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정진환이었습니다.